네, 비트코인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추석들 잘 보내셨길 바라고요. 제가 추석 때도 한번 커버해 드리기도 했고, 뷰에 크게 변화가 없었어서 저도 조금 연휴를 쉬기도 했고요. 오늘도 전반적으로 지표들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 제가 여러 번 커버를 해드리긴 했지만 이 부분이죠. 한국에 대한 커버링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원화 가치가 너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1년치를 보시면 그 맥시멈으로 보면 1,500 원까지는 가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추세가 심상치는 않죠. 그래도 이전에는 이제 1,490원대 정도, 요 정도까지가 이제 고점이기 때문에 룸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적인 뉴스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원화 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제 환율을 봤을 때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로를 보더라도 우리가 3개월간 이제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일본 같은 이제 그런 거랑 보더라도 최근에는 며칠 만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일본 총리가 바뀌어서인지 몰라도 중국을 봤을 때도 어때요? 위안화가 올라가고 유로 방금 확인했고요. 영국 파운드로 보더라도 3년 동안 꾸준히 많이 올라갔고 3개월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다. 전반적으로 이제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에 대해서 이제 그 외국인의 엑소더스나 이제 그 달러 자산으로만 그 자산이 투자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투자 인사이트를 좀 제공해 드렸었는데 생존을 위한 거죠. 과거에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도 잘 살아남았던 이유는 그래도 미국의 우량 자산들에 잘 투자가 되어 있어서 해칭이 잘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융소득으로 나라의 국부를 유지를 했었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도 물론 원자재가 어느 정도 풍부한 부분도 있지만 아일랜드는 인구가 1,000만 정도이고 인구는 그래도 꾸준하게 성장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어쨌든 그 아일랜드라는 국가 자체가 투자와 기업들을 유치를 꾸준하게 하면서 계속 경제 성장력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걸 못 만든다라고 한다면 과거 일본 케이스를 보고 금융소득으로, 그러니까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 외에 당기순이익에 하는 비영업이익이라도 돈을 모아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칭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관점을 잘 세울 필요는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연휴 기간에도 꾸준히 올랐었고요. 그리고 연휴 기간 자체로만 봤을 때는 한 전반에 오르다가 후반에는 한 5일 정도 캔들이 이제 좀 완성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글로벌 거래소로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연휴 기간에 미친듯이 올랐었습니다. 지금 좀 횡보 구간이고요. 여기 구간이 이제 센티 플러스 맞닿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희망을 끝내기도 좀 그렇죠. 머니 인플로우도 줄어들고 있긴 하죠. 여전히 플러스고 오늘은 조금 더 확대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한선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은 트리플 플러스 유지되고 돈 꾸준히 들어오죠. 아직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1시간 분까지만 체크를 해보면 이제 눌림목이 확실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돈이 좀 빠졌다가 지금 매물대 하단으로 이탈했을 때는 돈이 확 들어오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결론은 나왔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센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상 눌릴 겁니다. 눌리겠지만 한 120K 정도에 도달하게 됐을 때는 바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정도로 투자의 메리트는 상당히 있다. 머니 인플로가 적지 않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이죠. 돈이 들어오는 자리. 근데 돈이 확 들어와요. 꽤 크게 들어왔습니다. 꽤 크게 들어올 때 또 한 번의 시세를 보여줬고, 그럼 지금도 꽤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바닥에서 저점 잡고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도 비슷한 내용들이고요.
일단은 뭐 코인을 이해하려면 당연히 또 이제 주식시장과의 커플링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금도 좀 잘 봐야겠죠. 일단 S&P도 이제 고점에서 살짝 주춤한 상황, 계속 잘 올라가고 있고요. 금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80만 원이 넘었습니다 벌써. 그리고 비트코인은 1억 7,600만 원이 넘어섰죠. 7,700만 원, 800만 원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S&P 500이나 나스닥도 이제 사상 최고치까지 일단 돌파를 했고, 거기서 이제 살짝 눌려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밸류가 역사적 최고치입니다. M2로 환산했을 때도 최고치고,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 우리가 만약에 비트와 이더, 전반적인 크립토 시장이 눌리게 되는 경우에는 이 주식의 블랙스완, 뭐 블랙스완까지는 안 오겠지만, 이런 어떤 주식의 버블들이 많이 노출될 때마다 코인은 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AI 테마주에 대한 그런 버블, 과거에 이제 IT 버블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나 메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버티고 있지만, 뭐 애플, 알파벳, 테슬라 이런 애들은 또 이제 한번 눌림목들을 만들어주고 있죠. AI 테마주에 대한 필요감 확실하게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저는 뷰를 과거 IT 버블과는 다르다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저번에도 IT 버블 때도 이번에는 다르다 했다가 이제 호되게 맞았는데, 과연 AI 테마주가 호되게 맞을지 안 맞을지, 일단 제 뷰는 어떻게 된다? 뭐 눌림목은 당연히 주어지겠지만은 변동이 있으니까, 뭐 커브드 콜이나 이런 기술적인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해칭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버블이라기보다는 이제 눌림목은 나온다라는 부분들인 거고, AI는 이제 버블 폭락은 오지 않는다. 왜냐면 피지컬 AI로 넘어가면서 이제 시대의 완벽한 변화, 뭐 인터넷도 시대의 완벽한 변화 아니었냐라는 부분이지만, 네트워크를 연결되고 이제 가치를,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의 그런 역할들이 조금은 부족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컨텐츠나 프로덕트나 어떤 피지컬적인 내용들이 그 과거에 이제 IT 버블에서는 부족한 게 많았어요. 닷컴 버블. 지금도 AI를 표방하지만 AI 버블로 해서 치고 올라간 애들이 뭐 좀 있나요? 뭐 그렇게 뭐 눈에 띄는 애들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제 뭐 저기 페니스탁에서는 뭐 그런 애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그냥 페니스탁 애들이 완전히 버블을 타고 올라갔지만,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 메타 요런 애들, 이런 애들은 캐시플로우가 확실하고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부 돌려막기 시작. 그래서 이제 AI 기업들이 API 사고팔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게 인터넷으로 매출 부풀리기 이런 것들이 안 됐어요. 지금은 이게 되죠. 아까 뭐 예전에 말했지만, 오픈 AI와 뭐 오라클이 서로 거래하면서 가고, API 사고 팔고 하는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은 있어요. 지금 오픈 AI도 뭐 그 저작권 이슈 때문에 펀딩 자금 써야 되는 그런 상황도 뭐 이렇게 직면됐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있고 하는데, 뭐 일단은 이런 것들은 뭐 기우다, 뭐 지나고 나면은 다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고, 연방정부 셧다운 오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주고 있다. 그 국세청 직원들이 절반이 무급휴직이고요. FAA 항공편은 또 지연되고 있고요. 기업 실적보다 행정 중단이 심리를 건드리고 있죠. 이게 또 뭐가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국가정보원 다 불타가지고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유실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 서비스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채 비율 치솟고, 그래서 환율 치솟고, 미국도 GDP가 또 치솟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금 가격 폭발 이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 금은 수요가 그 피지컬 수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업에서도 많이 쓰이고 귀금속으로도 많이 쓰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ETF 자금으로 들어오는 거, 이 투자 수요도 무시할 수 없다. 아마 합치면, 이걸 제가 예전에 한번 소팅된 걸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산업에서 한 30%, 귀금속에서 30%, 그리고 이런 투자에서 30%, 이렇게 한 3분의 1씩 그렇게 그 세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드도 뭐예요?
금융으로 밀어 올린다라는 겁니다. 금융으로 밀어 올리는 거고, 비트는 거의 뭐 100% 금융으로 밀어 올리는 건데, 뭐 산업에서도 부가가치를 만들어 나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다.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 화폐 가치가 낮은 나라들, 뭐 이란 같은 애들은 그 자국 화폐 기준으로는 항상 신고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지금은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고, 과거에 금모으기 운동 때도 그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금이 한 100톤인가 그랬는데 한 200톤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살린 거거든요. 민간이 살린 거다. 그래서 계속해서 민간이 살리는 거고, 지금도 우리가 우리나라 살리기 위해서라도 비트에 또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기은행 예금 잔액 빠지고 있죠. 이제 한국판 현금 도피는 물론이겠거니와 달러나 이제 그 글로벌 자산에 대한 그런 그 가치들 계속 또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서이즈는 이제 4년 주기 끝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동성 사이클이고, 연준이나 PBOC 같은 데들은 통화 완화로 진행되고 있고, 금리 인하 진행되죠. 우리나라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에 금리 인하 우리나라 합니다. 이제 원래 10월에 했어야 됐는데 못했고, 10월에 우리나라 금리 인하 할 거라고 저는 99.9% 보고 있어요. 이건 뭐 폴리마켓 데이터 이런 게 아닙니다. 제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금리 인하되고 기대가 됩니다. 또 이게 얼마나 이제 한국판 엑소더스가 얼마나 커질지 기대가 되고, CME 선물 시장에서 뭐 미국도 10월, 12월 둘 다 하죠. 당연히 합니다. 한번 기대해 보세요. 잭도 씨는 이제 비트코인 돈이다. 스퀘어 창업자죠. 이미 뭐 부자인데 300달러 이하 거래는 이제 코인 거래, 세금 면제를 좀 주장하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 자본이득세를 매기고 있는데, 요게 점점 커지는 것은 비트코인 실생활화 포함해서, 사실 우리가 그냥 일반 개인들 기준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달러를 1200원에 사서 지금 1400원에 팔았다고 우리가 뭐 그걸 가지고 뭐 정확하게 트래킹 해가지고 뭘 세금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일반 개인들 기준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뭐 내가 미국 갔다 왔는데, 미국 갈 때 내가 한 1000달러를 환전해 갔어요. 그때 1200원대. 근데 지금 와서 그거를 뭐 1400원에 환전했다고 그거 가지고 뭐 현재 뭐 국세청에서 그거 가지고 뭐라 합니까? 안 그러죠.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 같은 이런 결제들은 이거 면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의 클래스를 바꿔주는 일 계속 진행되고 있고, UAE, 독일, 포르투갈 디지털 자산 세금 0%입니다. 세제 경쟁에서 밀리면 그 나라들은 계속 밀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정말 시급합니다.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그래서 AI 버블은 꿈의 과열, 금과 비트코인은 현실의 방어. 꿈의 과열이긴 하지만 과연 이 과열이 IT 버블 같은 과열일까? 저는 이제 이게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시대거든요. 드론이나 로봇으로. 그러면은 생산성이 또 완전 달라집니다. 그 접목되는 산업 분야도 지금도 뭐 무궁무진한데 말도 안 되게 달라지는 거고요. 탈달러, 탈원화, 탈AI, 요거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탈 AI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달러가 뭐 비트코인 되고, 원화가 뭐 달러가 되고, AI가 뭐 피지컬 AI로 넘어가거나, AI 버블은 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제가 이 AI 버블을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코인 누를 거면은 지금 주식을 눌러주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거라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S&P랑 금 같이 보신다. 뭐 S&P는 이미 나스닥이 포함된 지표이기 때문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S&P만 보셔도 되고, 조금 더 성격이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 나스닥까지 같이 보셔도 뭐 크게 무리는 없겠다. 이런 것들은 꼭 여러 트래킹 하시고, 그리고 환율 정도는 꾸준히 트래킹 하시고, 요 지표 정기예금, 그 한국에서 자금 캐시 플라이트 현상, 원화 이탈 현상 꾸준히 트래킹 하시면 좋을 것 같다. 환율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추석이 끝났고요. 여러분들 투자 항상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투자 인사이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트레이딩 아이디어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정보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관점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도움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